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 만에 부산에서 만나 희토류 그리고 관세 문제를 담판지었습니다. 조금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경주에서 처음으로 회담을 갖습니다. 김열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6년 만에 만났습니다. 두 정상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And we will be having some discussions. I think we've already agreed to a lot of things, and we'll agree to some more right now. But President Xi is a great leader of a great country, and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fantastic relationship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t's an honor to have you with us. Thank you very much. Given our different national conditions, we do not always see eye to eye with each other. And it is normal for the two leading economies of the world to have frictions now and then. And in the face of winds, waves, and challenges, you and I, at the helm of China-US relations, should stay the right course and ensure the steady sailing forward of the giant ship of China-US relations.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위대한 리더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미국이 안정적인 우호 관계를 맺고 있다.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관세가 전쟁으로까지 이제 발전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전화는 이제 한 3번 통했어요. 1월달, 6월달, 9월달 통했지만 만나는 것은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6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 그 특유의 그런 어떤 친화력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회담을 하는 거니까 아이스 브레이킹 형태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저 표정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똑같을 것 같습니다. 좀 굳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 언뜻 이렇게 악수하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근엄한 표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중 관계는 안정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할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분위기는 첫 시작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칭찬도 하고 트럼프가 세계 평화의 진심이다 이런 말도 건네기도 했는데 와중에 좀 뼈 있는 말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발전과 부흥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그 마가의 목표와 좀 상충은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좀 애둘러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결국은 이제 중국의 발전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계속해서 이런 교역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결국 그것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데 중국의 발전이 도움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6년 전과 오늘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들이미는 것 같고 시진핑 주석이 좀 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또 표정을 보면 시진핑 주석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굳어있는 저 표정이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저분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뼈 있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이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미국 우선주의 그렇게 이렇게 마가를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중국도 중국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이제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두 나라가 어떤 점에 합의를 했는가 이 부분을 보면 좀 크게 원하는 것은 얻어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희토류를 수출을 하기로 했다는 것. 그러니까 미국은 희토류가 꼭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미국 콩을 중국이 수입하기로 했다는 것. 이 부분에서 좀 합의가 된 것 같고 또 중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를 좀 유예하기로 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하죠. 사실상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들을 가지고 전 세계 언론이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맥 빠진 그런 미중 정상회담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제 지난주에 말레이시아에서 이게 베센트 장관하고 그다음에 허리펑하고 둘이서 만났잖아요. 그때 만나가지고 합의터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거의 그대로거든요. 그 미국이 원했던 것이 대두 문제고 펜타닐 문제고 히토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합의한 것은 대두는 적극적으로 수입하기로 했다. 펜타닐은 중국이 더 통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펜타닐에 부과했던 20%의 관세 중에서 10%는 깎아준다. 그리고 이제 히토류는 다시 1년 동안 더 통제하지 않고 연장한다. 이건 이제 미국이 원했던 거고 이제 그대로 간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를 좀 인하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11월 1일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이 100% 추가 관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추가 관세를 없앴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칩 수출과 관련되는 건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가 중국의 반도체 칩을 수출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허용을 하겠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에 가하고 있는 이런 관세는 일반 관세 30% 그리고 펜타닐 20% 해서 50%였는데 이게 이제 40%로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여전히 10%의 일반 관세가 이제 부과되는 건데 어찌됐든 뭐 이 정도의 합의가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내년 4월 달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합의가 됐고 그리고 내년 가을 되면은 아마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 그때 미국에서 G20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G20 회의가 워싱턴에 있을 수도 있고 마라라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양국이 서로 오고 가고 하지 않겠는가. 오늘 뭐 그렇게 약속했다고 서로 발표를 했죠. 그렇죠. 이제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래도 그렇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관계가 아주 갈등으로 이렇게 치닫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이 두 분이 한 이 회담의 결과를 보면 예. 우리 한국한테는 굉장히 좀 유리하게 이렇게 됐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아주 빅딜이 있게 되면 예. 네. 미국과 중국 사이 빅딜이 있게 되면 지금 미국이 중국산 여러 가지 제품들 이렇게 통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게 이제 그 배터리일 수도 있고 전기차일 수도 있고 반도체일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그 의약품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이거 다 통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걸 빅딜을 통해 가지고 다 없애버리면 우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통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중국 정상이 스몰 딜을 한 것이 우리 한국 경제에는 결코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타결이 됐다. 그래서 저는 아주 한국 입장에서는 아주 좋게 됐다 이렇게 봐요. 모두에게 행복한 결말이었다. 네, 그렇죠. 네. 예. 좀 결과적으로 이 정상회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좀 순풍이 부는 듯한 느낌인데 네. 이제 남은 거는 한국과 중국이 만나는 일이잖아요. 네네. 어떤 의제들을 좀 다룰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 만나게 되면은 이제 한국과 중국 사이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잖아요. 예.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초심을 잃지 말고 이대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아마 중국 측에 요구할 내용이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네. 바로 한국의 대북 정책이죠. END. 그러니까 대북 정책이 서로 교류하고 익스체인지하는 거죠. 그다음에 N은 노멀리제이션 정상화시키고 그다음에 D는 디누클레이제이션 비핵화시키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우리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지지를 받는 형태로 얘기가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한국과 북한 사이에 교류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잖아요. END 속에는. 네.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아마 말씀하실 것 같고 가장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한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한한령 해제 문제하고 그리고 지금 서해 지역에 있어서의 잠정 조치 수역에 지금 중국이 불법 구조물을 지금 거기다 설치하고 있잖아요. 네.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요구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중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과의 FTA 예. 이제 이 문제하고 한중 간의 뭐 관계 뭐라고 할까요? 이런 그 인적 자원의 교류라든지 학생들의 교류라든지 반중 전세가 좀 있으니까 이런 예. 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서로 교환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한중 정상회담 미리 보내 한중 정상회담 짚어주셨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네.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달라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의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중국이나 북한의 동향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은 시진핑 주석이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요.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2021년도에 오커스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 영국,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요거 이제 앞글자 따서 오쿠스 AUKUS라 그러거든요. 예. 오쿠스 이제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미국과 영국의 기술로 지원을 함으로써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우리는 오쿠스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그래서 여기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력 자체가 핵을 이용을 해서 추진하는 거지 여기에 핵무기가 탑재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흔히 NS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얘기가 있었을 때 그때도 중국에서 여기에서 좀 반발을 하고 좀 안 좋은 그런 표현들이 이제 오갔던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한 그 워딩을 정확하게 보면 예. 북한의 그 활동 그리고 중국 측에서의 활동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콕 집었다라기보다는 중국 쪽에서의 어떤 활동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기분은 나쁘겠지만은 네.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중국은 12척의 핵 잠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6척은 핵 추진 잠수함, 소위 네. 말해서 NSS 예. 6척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핵 무기를 싣는 NSSBN이라고 하는 그 잠수함, 그게 이제 6척에서 12척에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북한에 지금 잠수함이 소위 말하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대형 잠수함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23년도 9월 달에 북한은 이미 김군옥 영웅함이라는 것을 진수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올해 3월 달에 김정은은 어디로 갔습니까? 김정은이가 간 곳이 바로 핵동력 핵동력 잠수함 여기를 갔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NSBN이에요. 네. 그러니까 SSBN이죠. 죄송합니다. SSBN인데 이게 이제 핵 추진 잠수함에다가 거기다가 핵무기를 싣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김정은이가 갔을 때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5,000톤급. 그렇지 않으면은 좀 많으면 한 7,000톤급 정도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하고 네. 그다음에 디젤 잠수함에게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 어떤 차이가 있으냐? 자막 능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두 번째는 그다음 속도에서 두세 배 정도가 핵 추진 잠수함이 빨라요. 디젤을 쓰면 시끄럽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무장력도 훨씬 좋아지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런 핵 추진 잠수함을 그러니까 SSBN을 가지고 우리 동서해로 돌아다니면은 우리가 그걸 따라잡을 방법이 없어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안보적 차원에서 큰 성과다라고 보고요. 예. 우리 군이 20년 동안 꿈꿔왔던 수건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저는 봐요. 참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건데 저희가 앞서서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중국에서는 이 부분에 조금 껄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뭐 이 비확산 조치를 조금 미국과 한국이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관련 의제를 좀 다룰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게 이제 해석의 차이입니다. 비확산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핵무기의 핵덕 제조 이전 금지거든요. 예.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거기 싣는 게 아니에요.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하거나 이전해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거기 싣는 게 아니거든요. 동력운을 갖다가 디젤에서 핵 추진으로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얘기한 걸 보면 비확산 체제를 좀 존중했으면 희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예. 해석의 차이라고 봐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은 자기한테 불리하게 이걸 해석하고 싶은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NPT 체제 속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네. 이것은 핵무기의 제조, 획득 이전을 금지하는 것일 뿐 예. 핵 추진에 대해서는 규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극적으로 타결된 관세 협상 얘기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3,500억 달러, 즉 한 500조 원 정도를 대미 투자를 하는데 이 중에서 2,000억 달러를 이제 현금으로 투자하고 연 200억 달러 연간 기준에서 이제 한 10년 넘게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인데 수익이 나기 전에는 5대5, 그러니까 원금 회수 전에는 5대5로 나누고 원금 회수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안 정해진 건가요? 네, 그 부분은 뭐 아직 뭐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상업적 그 합리성 그걸 이제 MOU에 넣기로 했거든요. 그 용어를.
그 용어 속에 이제 이것도 포함되지 않겠는가. 그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원금 회수하고 난 뒤에 미국이 90%, 한국이 10% 가져가면 이건 상업적 합리성하고는 안 맞는 너무 거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MOU를 이렇게 이제 아마 2, 3일 정도 있으면 MOU가 나올 거예요. MOU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팩트 시트가 아주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화돼서 나오게 될 테고 네. 그리고 이제 공개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또 있겠죠. 네. 근데 어찌됐든 이번에 그 한미 간의 이런 관세 협상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돈을 투자하면은 갑이 누구예요? 돈을 투자하는 쪽에서 보통 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반대쪽에서 투자 받는 쪽은 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가벌이 지금 바뀐 거죠. 네. 물론 이제 한국과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과 유럽연합, 미국과 일본도 다 그래 네. 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한국이 정말 을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선방했다. 이렇게 일본에 비해서도 잘한 협상이라고 보세요? 네, 일본에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GDP도 굉장히 높고 앱이 가지고 있는 돈도 많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기축통화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500억 달러이긴 하지만 네. 2,000억 달러만 현금으로 가고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넣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출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면 2,000억 달러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00억 달러도 2029년까지만 지금 계획을 해놨어요. 그리고 연 200억 달러잖아요. 예. 연 200억 달러인데 연 200억 달러가 예를 들면 우리의 이제 금융 상황에 문제가 있거나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고 최대한으로 놓는 이제 불입하는 것이 200억 불이지 네. 그 밑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일본은 그런 내용들이 없단 말이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한국에 불리하지 않게 선방한 그런 합의가 됐다 이렇게 보죠.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합의문이나 지금 문서가 없다 보니까 구두로 계속 전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 시장 100% 개방에 동의를 했다. 농산물 개방이 없다는 우리 입장이랑은 또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뭐 어차피 이제 MOU가 나와보고 거기에 MOU에 따른 이제 팩트 시트가 나오면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텐데 네. 글쎄요, 지금 이제 나온 내용들을 보면 한국의 추가 농산물 개방은 없는 거잖아요. 예. 쌀과 소고기 이런 게 없는데 지금 여기에 100% 개방에 동의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글쎄요, 한국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이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개방이 돼 있거든요. 비교적은 뭐 쌀하고 이렇게 쇠고기 뭐 이 몇 종류만 빼고는 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퉁쳐서 얘기한 건지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예. 이어서 잠시 후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네. 다카이치 일본 신임 총리가 조금 전에 입국을 했는데요. 워낙 극우 인사로 알려져 있고 여자 아베로 알려져 있어서요. 어느 부분이 의제가 될까요? 글쎄요,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제 일관되게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는 일본을 대하는 이제 어떤 전략이라든지 정책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야당 시절이었을 때의 우리 대통령하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일본은 이제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역사와 안보 또는 역사와 경제 문제는 분리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 총리하고는 3번이나 정상회담을 한 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케이치 총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구 인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일본 국회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렇게 김도 먹고 또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화장품도 쓰고 뭐 네. 그런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허심탄회하게 한국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고 싶다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오늘 회담을 하게 되면 아주 구체적인 어떤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 무슨 쟁점이 될 만한 것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갈 것인가, 네.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어떻게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동아시아 전반적인 정세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예. 한일 간에 얼마만큼 교류를 더 잘할 것인가, 비교적 이제 쟁점이 없는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영토나 역사,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네, 지금 다케이치 총리가 이제 취임한 지 뭐 10일도 채 안 됐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첫 방문이고 예. 와가지고 그런 심각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분이 이제 옛날에 얘기한 거 보면 아주 역사 문제에 대해서, 영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했잖아요. 예. 뭐 심지어 뭐 우리가 대충 하니까 한국이 기어오른다 이런 예, 식으로까지 지금 저희 얘기하신 자막으로 분이란 나가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일본이 우려했던 거하고 똑같은 심정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 완전히 이제 다르게 대일 네. 정책을 펼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다케이치도 극우 인사이긴 하지만 예. 총리로서의 다케이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오기 전에 일본을 갔잖아요. 네네. 방일했을 당시에 이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깡충깡충 뛰는 신임 총리의 모습이 참 주목받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게 이제 마가들한테 확산이 돼가지고 뭐 네. 하루 만에 100만 뷰 뭐 이런 식으로 됐던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뭐 극진히 트럼프를 이렇게 대우하는 또 예우하는 한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분 같은 경우에는 미일 동맹의 황금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황금을 좋아하니까 이제는 미일 동맹도 황금을 동원해가지고 황금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도 그런 황금 시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셔틀 외교가 앞으로도 이어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